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상태지만 늘 국제뉴스에 대한 올바른 사실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트럼프가 승리를 거둔 미 대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순리대로라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겠지만 광범위한 선거 부장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가 당선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이 생각납니다. MBC에 있었을 때인데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승리하자 보도국에서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자기네들이 늘 보도하면서 막말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묘사하던 트럼프가 승리하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황당했습니다. 지들이 트럼프를 아는 것도 힐러리 클린턴이 누군지 아는 것도 아닌데 한숨을 쉬는 모습이 이해에 불과했습니다. 여튼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는 트럼프를 혐오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한국 매체들은 해리스가 이기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막판까지 박빙이니 뭐니 떠들면서 해리스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한 뒤 말할라고 무대에서 연설하면서 이번 선거 캠페인이 역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진정으로 미국이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민을 위한 웅장한 승리로 이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오늘 밤 역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장애물을 극복했고 가장 놀라운 정치적 성과를 이뤘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매일매일 온몸의 모든 호흡으로 모든 시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를 확보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마가 운동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의 러닝메이트 JD 벤스가 적진영으로 들어가 CNN과 MSNBC 같은 공화당의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러시아의 반응과 각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정세, 특히 아시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러미 관계가 지금 최악이라 더 나빠질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의 승리를 공식 축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을 내부 문제로 보고 있으며 공식 결과가 확인되고 트럼프가 1월에 공식적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의미 있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에 대해 페스코프는 그런 성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벌 오피스에 들어갈 때는 성명이 다른 톤을 띌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분석 관찰하고 구체적인 말과 구체적 단계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출을 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사업가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에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또 트럼프가 독성이 있는 반대라의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다양한 무임 승차자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쓸데없는 국제기구 지출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것은 러시아에서 유용한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복귀는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트럼프의 승리는 다른 국가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자국에 대한 사랑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자하로바는 미국 선거 제도를 두고 해결되지 않은 구식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짜르그라드 연구소장 알렉산드르 두기는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가장 편한 미국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인 만큼 미국을 배려할 것이며
그는 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동안 건설 중인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제재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돈바스와 싸우라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그러면서 지금 키예프의 상황은 패닉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 실패에서 키예프가 한 역할을 확실히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아마도 연말까지 바이든이 집권하는 동안 워싱턴은 계속해서 같은 길을 갈 것이지만 1월 이후에는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부패에 휩싸인 바이든 일가에 대해 증언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젤렌스키가 이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은 필사적인 조치, 즉 입을 봉하기 위해 젤렌스키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두기는 그러나 트럼프가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분쟁을 위해 설계돼 모든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보든 러시아의 약화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서 극도로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밖에 프랑스의 애국당 당수 플로리앙 필리포는 트럼프의 승리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은 트럼프가 승자가 되는 덕분에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부정적인 용어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승리가 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국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견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빌로프는 우선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에서 키예프를 패퇴시킨 게 트럼프의 승리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이란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빌로프는 트럼프의 승리가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대립의 정도를 다소 줄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타이완의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슬퍼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예전에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를 앗아갔다면서 보호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멀지만 중국은 지척이라면서 미국이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타이완은 자기네들을 우크라이나와 동일시하면서 줄곧 미국 민주당에 구애해왔습니다. 2020년 미 대선에서 누가 승자냐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쟁이 한창일 때 차잉원 정권은 재빠르게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집권 민진당은 트럼프에게 속된 말로 찍힌 상태입니다. 바빌로프는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승리가 타이완의 슬픈 일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계속할 것으로 바빌로프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중국산 수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보복 조치도 병행해 무역액이 6,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일본이 될 것이며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 타이완, 한국은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동시에 남북 간의 갈등도 좀 누그러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의 평화 통일은 2028년쯤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시진핑은 타이완에서 국민당이 집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바빌로프는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이러한 모든 전망은 트럼프가 2028년까지 임기를 무사히 수행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미국 학자 말렉 두다코프는 트럼프가 특수 군사작전에서의 러시아 승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결국 전장에서 러시아 승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다루고 거기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장의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일종의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대선 예비 결과가 나온 직후 러시아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영 에너지 대기업 가스프롬의 주가는 오전에 5% 상승했고 루코일은 2.8%, 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트는 3% 상승했고 따트니에프트는 4.6%, 광산 대기업 노릴스크 니켈은 3.6%, 알루미늄 대기업 루살은 3.4% 올랐습니다. 또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는 5.9%, 러시아의 구글로 불리는 얀덱스는 2.8% 상승했습니다. 루브라 기준 모스크바 거래소 지수는 GMT 09시 기준 3.4% 상승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승리가 러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속에 시장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고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알로르 브로커의 투자 컨설팅 책임자 알렉세이 안토노프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게 러시아에 덜 해롭다고 여겨지며 그런 시나리오에서 러시아 주식시장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서방의 대러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가스프롬, 아에로플로트, 일부 수출업체들의 주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